베스 맞아 근데 이거? 무슨 고기야? 야, 고기가 많긴 많다. 아, 여러분, 제가 잡았습니다. 와, 고기가 많긴 많나 보네요. 토종맥이지, 토종맥이. 한 30cm 정도쯤 되는, 토종맥입니다. 아, 역시, 강에 오면 별의별 고기 다 잡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꿀팁 패스는 고기 잡는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 매듭법에 대한 내용을 할 건데, 너무 재밌는 고기로 시작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메기를 잡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메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를 잡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패스. 네, 안녕하세요. 꿀팁 패스의 이영근입니다. 피디님, 저희 오늘 주제가 매듭법이죠? 매듭법인데 저희가 웬일로 물가가 아니고 차에서 찍죠? 자랑하려고. 차 자랑하려고? 아세이? 아세이가 무슨 뜻인지 알아? 몰라? 저희가 이 차를 협찬을 받았습니다. 피디님, 그렇죠? 어디서 협찬 받으셨어요? 유튜브에서 저희 봐주시는 분들이. 네, 저희 구독자분들이 저희 이 차 이렇게 협찬해 주셔서 차를 배경을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이 차도 이제 저희가 지금 한 1000km 탔는데요. 한 2-3,000km 정도 더 타고 낚시용 차로 어떤지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그건 그렇고 저희 오늘 주제가 매듭법이잖아요, 피디님. 매듭법이 이제 인터넷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그림으로 해가지고 단계별로 탁탁탁탁 돼 있는 것도 많고,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막 어떻게 탁 하면 됩니다 하고 짠 해놓은 손이 이렇게 딱 보이는 그런 영상도 되게 많은데, 저희는 이제 매듭법을 하면서 매듭법에서 더 꼭 잊지 말아야 할 것들, 그리고 어떤 매듭법이 효율적인지, 누구는 어떤 매듭을 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피디님, 매듭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인장 강도. 그렇죠. 묶은 다음에?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루어를 이렇게 줄에 이렇게 묶어 놓잖아요. 그럼 이 라인이 상처가 안 나 있는 정상적인 라인이라면 여기에 힘을 100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를 100으로 가정하면 매듭을 치면 아무리 매듭을 잘 치더라도 강도가 한 70 정도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한 25에서 30% 정도의 손실이 있다고 하는데, 이 매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 피디님하고 아까 얘기를 했지만 이 매듭은 기본기거든요. 그러니까 습관이 잘 들어야 돼요. 첫 번째, 이 고기를 잡았든 아니면 새 루어를 묶든 이렇게 루어를 끊어내고 새롭게 이렇게 라인을 묶을 때는요, 기본적으로 이 묶이는 위치에 있는 라인의 강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용하던 라인이기 때문에, 혹은 새로 묶은 라인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 어떤 상처가 있어서 강도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정도, 한 1m 정도는 이렇게 한번 쓱 훑어주고 라인의 이상 유무를 체크한 다음에 매듭을 시작을 하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매듭을 지을 때 이 매듭을 숙련되게 짓는 게 되게 중요해요. 피디님, 아까 나 진짜 충격적인 얘기 들었는데, 집에서 뭐 했다고 혼자? 옛날 꿀배 찍기 전에? 매듭 연습. 저희 피디님이 한 꿀팁 패스를 이제 저희가 매주 업로드한 게 한 2년 정도 됐잖아요. 근데 그 전에 꿀팁 패스 막 시작하고 저희 스튜디오 이제 막 열심히 하기 전에 막 한 이렇게 비정기적으로 올라올 때, 그때 피디님이 집에서 영화 보면서 혼자 계속 매듭 묶었다 풀었다 이러고 있었대요. 진짜로 중화낚시 50m쯤 원투 있어요. 그걸 다 썼어요. 50m를 집에서 매듭 연습하는 거. 미래 묶어놓은 것도 아니고. 바늘에 묶었다 잘랐다 묶었다. 그때 연습한 매듭은 뭔데? 더블 클린치. 더블 클린치? 이 종류나 이런 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매듭을 맬 때는요, 숙련돼서 내가 손에서 되게 잘 놀게, 이 매듭이 되게 숙련되면서 할 수 있게 이렇게 슝슝슝슝슝슝 이런 식으로 편하게 묶을 수 있고 숙련되게 묶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부분 카본이나 플로로카본이나 모노라인을 쓰잖아요. 그럴 때에는 요 라인을 묶을 때 마지막에 이렇게 침을 바른다든지 아니면 물을 좀 묻혀서 윤활 처리를 해준 다음에 당기는 게 이 마찰열에 의한 라인의 손상을 좀 줄일 수 있어요.
이게 제 생각에는 되게 중요한 두 번째 요소. 그러니까 숙련 그리고 마찰열 세 번째까지네요. 마찰열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이 끝내고 나서 라인을 이렇게 자르잖아요. 이 짜투리 라인을 대부분 한 1cm가 조금 안 되게 자르는데 이 잘라낸 짜투리 라인 버리지 말고 주머니에 넣는 것까지가 우리가 낚시터에서 실제로 낚싯줄을 묶어서 캐스팅을 하기 전까지 매듭을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네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이 줄의 상처 유무를 확인하고, 두 번째가 숙련되게, 숙달되게 일정한 텐션으로 매듭을 묶을 수 있는 거, 세 번째가 이제 윤활 처리, 마찰열에 의해서 라인이 상처가 생기지 않는 것, 그리고 네 번째가 짜투리 라인 버리지 말고 주머니에 넣어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죠, 피디님? 도와줘야지.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는 언밸런스 프리리그에는 역시 ATG 매치, 얼티메이트 피싱 엑사드, 위에를 제대로 뚫어가지고 물 위에서도 안방 같은 편안함 랩터밸리, 릴 정비 수리의 모든 것 이명준의 피베스. 꿈을 쫓는 사람들이 만듭니다. 더 드림캐쳐스 ATG와 함께합니다. 잘 살아야 돼. Do you tie polymer or Snell? パラマノットなのかスネイルノットなのかって聞いてます。For flipping? Yeah. フリッピングの時です。パラマ。He uses polymer. He's polymer too? Good. You do the same? Yeah. But there's a big debate in the US on which one's better for punching, a Snell or polymer. 예, 박사님. 예. 저희가 아오키 다이스케랑 브랜든 펠로닉이랑 그 영상 보고 있거든요. 근데 누구시죠? 저 스포츠 피싱 디코더에 바뀌는데요. 금요일 밤 11시인가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11시에요. 예, 알겠습니다. 박사님, 저희가 영상을 보니까 네. 아오키 다이스케랑 브랜든 펠로닉이 각각 2017년 베스마스터 엘리트 시리즈 우승이랑 JB 탑 50? 그 리그의 앵글 장난치나 지금 진짜 열받게 할래 지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같은 2017년 앵글 오브 더 이어로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혹시 매듭은 어떤 거 쓰세요? 바늘 매듭? 네, 팔로마죠. 네. 팔로마? 네, 팔로마. 역시 팔로마인가요? 팔로마가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다 팔로마로 묶으세요? 뭐 스피너 베이트고 뭐 알라바마고. 네, 일단 뭐 하드베이트는 그 클립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팔로마로 묶고. 클립에다 묶는구나. 네, 클립에다 묶고. 그 다음에 스피너 베이트도 팔로마로 묶을 수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부 팔로마로 묶는다 거의. 그러니까 팔로마가 제일 빠르고 시간 대비 내가 생각할 때는 빠르고 시간 대비 가장 강도가 좋게 나온다고 생각해서 간편하게 묶을 수 있는 것 중에. 네, 간편하면서도 강도가 나름 잘 나오기 때문에 팔로마로 쓰고 있죠. 기본적으로 팔로마다. 기본적으로. 알겠습니다. 저희 꿀팁 베스 촬영 중인데 네. 꿀팁 베스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끊기 전에. 꿀팁 패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올해 11시에, 금요일 11시에 영암호에서 54cm 베스를 스피너 베이트로 잡는 장면이 나오니까. 이번 주 영암호입니까? 그렇죠. 네, 시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역시 스피너 베이트 하면 누구죠? 스피너 베이트 하면 김효철이죠. 네. 박기현 아닌가요? 알겠어요, 형님. 고마워요. 또 전화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영상은 이제 BMP 피싱이라고 하는
베스마스터 엘리트 시리즈에서 성적이 아주 좋은 최근에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선수가 있어요. 브랜든 펠러닉이라는 선수인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엄청 좋아했던 선수예요. 근데 그 선수 채널에서 일본의 2017년 앵글 오브 더 이어인 아오키 다이스케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미국에서 막 며칠 낚시를 하면서 찍은 영상들 중에 하나의 한 부분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BMP 피싱이라는 채널에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좀 전에 보신 내용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플리핑 할 때 매듭을 뭘 쓰냐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펀칭에서는 미국에서는 지금 이런 부분이 좀 논쟁이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브랜드는 팔로마를 쓰는데 아오키는 뭘 쓰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아오키도 그럴 때는 팔로마 매듭을 쓴다 라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또 연결해봤죠. 예. 자기만 안 되겠다. 브랜든이 자기한테 연락 안 했다고 삐져서 미국을 거부하신 2017년 KSA KSA 앵글 오브 더 이어 박기현 선수도 역시 팔로마를 쓴다고 해요. 팔로마 매듭은요, 일명 합사 매듭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매듭로, 말룰로 많이 이렇게 불리는데요. 팔로마 매듭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인터넷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런 고리,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라인아이라는 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넣으래요. 두 줄로 넣어서 이렇게 걸은 다음에 이렇게 그냥 한번 묶고 생겨난 이 고리를 채비를 통째로 통과를 시켜서 이렇게 걸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쭉 당기면 이렇게 당기면 정리가 된다라는 게 이제 팔로마 매듭인데요. 이 팔로마 매듭은 저 같은 경우 예전에 합사만 썼었어요. 합사 낚시를 할 때만 팔로마를 썼었는데 지금은 이제 합사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웜채비들을 팔로마를 쓰고 있어요. 저 역시. 이유는 일단 매듭을 지은 다음에 강도가 상당히 많이 보장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좀 아픈 기억인데 작년에 토너먼트 리포트에 보면 제가 스피닝으로 드랍샷으로 낚시를 하다가 이렇게 탁 털리면서 고기가 딱 떨어지면서 얼굴이 확 썩는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저희가 꿀팁 패스 세 번째 이야기가 그 드랍샷 매듭법의 드랍샷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때 했던 것처럼 그냥 유니노트로 묶어서 위에서 아래를 이렇게 한번 통과시킨 다음에 딱 당겨서 썼는데, 그게 라인이 두꺼울 땐 상관이 없는데 라인이 얇아지면요, 그러니까 유니노트로 묶은 드랍샷은 라인이 얇아지면 싱커를 털어내면서 싱커 부분이 탁 하고 터져요. 싱커가 달려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바늘하고 싱커가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바늘이 매듭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싱커를 터는 정도의 힘으로도 탁 하고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그럼 내가 인터넷에서 본 대로 팔로마로 한번 해볼까? 왜냐면 그 드랍샷 매듭이라는 게 사실 팔로마거든요. 그래서 팔로마로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 뒤로 한 번도 안 끊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드랍샷은 물론이고 모든 웜채비들을 다 팔로마로 묶는데요. 이 팔로마는 이런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넣어서,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묶어서 이 생겨난 고리를 채비를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채비가 크면 이걸 통과시키려면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이 고리가 채비가 작으면 이렇게 쏙 들어가는데, 이게 크면은 채비를 통과시키기 이걸 엄청 크게 해야 해요.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라바마 리그나 스피너베이트 같이 이렇게 부피가 크거나 아니면 이론수 정도쯤 되는 탑워터들한테는 조금 적당하지 않다라고 하면 좀 사용하기 불편해요. 그런 단점이 있고, 두 번째 단점이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당기게 되면요, 결국에는 쭉 당기게 되면 매듭이 지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런 헝겊줄이라 정확하게는 안 지어지는데, 매듭이 지어지고 나면 이 리드라인의 길이가 상당히 길어요, 생각보다. 왜냐면 이걸 채비를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뒷라인의 길이가 상당히 길다 보니까 드랍샷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요긴하게 쓸 수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웜채비, 프리리그 같은 경우엔 매듭을 한번 지을 때마다 라인이 한 뼘 정도, 20cm에서 30cm씩 뚝뚝 잘려 나가요. 그러니까 매듭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은 그만큼 라인 소모량이 엄청 많아진다는 단점이 있죠.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윗라인 체크하고 이거 잘라내고 막 이러면 진짜 뚝뚝뚝 잘라나갑니다.
그렇긴 하지만 라인은 자주 갈아주는 소모품이니까 그 정도는 또 감안할 수 있다고도 봐요. 그렇죠, 피디님?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사용하는 매듭은요, 많이들 사용하시는 매듭이죠. 유니노트를 쓰는데요. 유니노트는 예전에는 웜도 그렇게 썼고요. 프리리그, 드랍샷 뭐 다 썼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쓰고요. 어떤 것만 쓰냐면, 큰 루어들만 그렇게 쓰고, 그리고 유니노트도 그냥 유니노트 말고 두 줄 유니노트를 써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얇은 줄을 사용할 때에는 미노우나 크랭크베이트 같은 건 그냥 이렇게 통과를 시켜서 이렇게 걸고 잡아서 숑숑숑숑숑 돌리는 바깥 돌리기 유니노트도 쓰고요. 조금 이걸 좀 신경 써서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이렇게 잡아서 밑으로 다시 넣어서 통과시킨 다음에 생겨난 두 줄짜리를 통과시켜서 만드는 유니노트, 이렇게 당기는 유니노트도 써요. 이런 방법의 장점은 뭐냐면, 이런 유니노트 같은 이렇게 돌리기, 일명 돌리는 매듭들의 장점은 뭐냐면, 체결이 빠르고요. 손에 쉽게 익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팔로마의 단점, 큰 로어들을 묶을 때 매우 효율적이에요. 왜냐면 이쪽으로 뭘 할 필요가 없잖아요. 위에서 다 해결이 되니까. 근데 단점은 매듭 강도가 조금 약하다? 매듭 강도가 약간 떨어진다? 신뢰하기 좀 어렵다? 그리고 라인이 두꺼우면 풀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밀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라인이 두꺼운 라인을 쓰게 되면 이 매듭이 되게 예쁘게, 그러니까 알차게 딱 하고 잡아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간혹 매듭이 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점은 신경 쓰셔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매듭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매듭법 정말 기본기 중에 기본기거든요. 사실 처음에 낚시 배울 때에는 바늘 묶는 방법도 몰라갖고 이렇게 딱 배운 다음에 그 배운 걸 계속 바꾸지 않고 그걸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간혹 그 처음에 배운 매듭법이 조금 잘못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좀 알차게 묶지 못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낚시를 하다가 자꾸 매듭이 터져요. 자꾸 그 부분이 나가는 것 같아. 고기만 걸면. 그러면 대부분 줄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매듭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피디님 생각하기에 이 매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빠르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예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꼼꼼하게. 그치. 꼼꼼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단계 라인 체크하고, 그 다음에 숙련이 돼서 아주 익숙하게 따라라락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PD가 얘기한 것처럼 숙련돼서 따라라락 멋있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때 틀리지 않고 하는 것. 하나 더 얘기하자. 제가 예전에 PD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모든 매듭을 유니노트로 묶을 때였어요. 심지어 이렇게 바깥 돌리기를 이렇게 묶을 때였는데, 제가 한 3바퀴 돌리고 이게 빨리 3바퀴 돌리고 그래갖고 대충 묶어갖고 꾹 잡아갖고 픽 던지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챌린저 때 성적도 좀 나온다는 사람이 저렇게 묶고 있으니까.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거 여러 바퀴 돌려야 튼튼하다고. 뭐 한 20바퀴 돌려? 그랬더니 형 그래도 2바퀴는 좀 심했잖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매듭의 크기를 보면, 그리고 매듭의 모양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숙련됐는지, 그리고 얼마나 꼼꼼하게 낚시를 하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듭을 지으실 때에는 항상 예쁘게, 그리고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꼼꼼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기본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매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피디님? 네, 그럼 지금까지 꿀팁 패스 매듭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그렇게 팔로마와 그리고 유니노트, 그리고 더블 클린치 정도의 매듭을 써요. 그런데 이 방법 말고도 사실 매듭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베스낚시에서 이 3가지 정도만 숙달이 되면 그 다음에는 본인의 취향에 따라 조금씩 더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꿀팁 베스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목요일 오후 5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